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한 특히 저출산 문제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 세대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어떤 전략들을 완전 도출하기보다는 문제 프레임을 짜는 데 초점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미래 세대에 관련돼서 과연 동서고금으로 어떤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노장자라든지 아니면 불교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좀 일단 살펴보고요. 또 우리 선조들이라든지 또 사상가들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여기 살펴보시면서 이제 문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어에 보면 이제 후생가외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안회를 가리켜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이후 세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일부 매체에서는 젊은이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요즘에 비행청소년이 많고 이제 워낙 그런 좀 이기적이고 화편해지고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재 세대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수천 년 이래로 뒤 세대들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정책도 그렇게 도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세대나 문제를 일으키는 세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어떤 리더라든지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세대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후생가해라고 이렇게 또 말한 점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톡에다가 후생가해라는 이 단어를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넣어두면서 의미를 좀 계속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잿더미 속에 불씨다. 원래는 이제 불성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면에서 뭐냐면, 이제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약한 속에서도 이제 불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미래 세대, 특히 이제 아기, 태어나지 않을 세대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 미래 세대가 성장을 해서 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불씨라는 점에서 항상 생각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잿더미 속의 불씨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선물교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씨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하늘의 불씨라는 이제 또 그런 말이 중국의 속언이라고 이렇게 되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문헌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늘의 불씨라는 것이 광야를 태우리라라는 이제 말이 중국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중국 혁명 과정에서 나왔던 주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이야기를 이제 외국의 작가가 이제 전기를 쓰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의 불씨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현 세대들이 좀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단어,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랄 관련돼서 죽음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생명, 특히 섬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에 나아가가지고 이 섬김의 어떤 그런 코드도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우리의 사유의 구조로서, 코드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현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낳고 자라는 작용은 언제까지나 이어져서 지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대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현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없어진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근대 철학 부분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약간 골짜기가 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움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근대 철학의 영향이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면 계획하기가 쉽다. 이게 도덕경 64장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결국 미래 세대와 관련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범약하기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다. 검소하고 그리고 널리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염두했을 때 우리가 가용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쓰고 이렇게 쭉 간다고 한다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남겨주고 베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장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연구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들성부른나무 같은 경우는 인제 또 닭이 천이면 봉이 한 마리 있다. 개똥 같아서 인물 난다. 개천에서 욕 난다. 못 살면 조상 탓. 개가 개를 낳지.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주로 이제 가정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 인재에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런 개념만 봐도 약간 코믹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풍수라는 거를 우리가 좀 미신의 영역으로 접근하거나 좀 약간 어떤 다른 측면으로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가족 코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대체적으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묘토를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는 풍수를 가족의 코드 연장선상에서 미래 세대 코드로 한 번쯤은 한국 사회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가야산에 가면은 내포 가야산에 가면 거기에 남영근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2대 지질, 형제 지지라고 그래가지고 2대 형제가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산 전체가 다 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그냥 가족의 코드로 현재로 보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데 자꾸 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수 같은 경우도 현대적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잘 되는 집, 이런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내용들요. 그렇고요. 그리고 장난이 아이 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출산 명분에 가서 할 말이라는 건 결국 이제 명분이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천이다. 경제적 관점, 단산이다. 예전엔 다산을 이제 중요시 했다는 관점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식이 효장으로 탄다. 이런 부양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속담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서영석 박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을 보면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잔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종자라는 거는 미래 세대를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죽는 날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꼭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종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미래 세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미래 세대를 저출산 관점에서 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현 세대를 위해서 종자를 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를 풀어보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뒷세대에까지 이어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제 정약용 선생도 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인색한 사람, 답답한 사람을 비교할 때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말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카르페 디엠 전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이 말은 현재를 잡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이냐면 현재를 즐겨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관념이 어떻게 된 거냐? 현재만 생각하는 형태로 갔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의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호라티우스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즐겨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현재를 잡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현재 와전이 됐느냐? 이건 이제 시에 실제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다 했냐? 사실은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중심 주축을 이루는 세대. 네.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은 아마 세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번역을 했냐면 바로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미래 있어? 지금 현재 즐기는 게 낫지? 그래서 저축 안 하고 이런 행태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DM, 카르페 DM 세대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언론 보도나